우리는 무언가 계속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성과를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것, 삶의 만족도를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그 책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나는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인데, 나는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인데요. 일본 저자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도 추천사를 썼던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추천사를 썼었습니다. 창업을 하고 나서 실천은 어렵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있다. 바로 우리 회사가 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을 통해서 회사의 진정성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다. 투자받지 않고 대출받지 않고 탈세하지 않는 것들을 들 수 있다. 남들이 다 하는 스타일로 사업을 하면 유지하기조차 어렵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진짜 경쟁력은 무엇을 더 해야 할지보다 무엇을 덜 해야 할지 아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방식이나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좀 덜어내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좀 잘 가이드하는 책이라서 이렇게 조금 잘 맞아서 추천사도 쓰게 되었고요. 이분은 그 리츠 컨설팅 대표분이십니다. 이구치 아키라라고. 그래서 일본에 보면은 이런 어떤 비즈니스 컨설팅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코치라는 그런 이름을 써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리츠 컨설팅 이것도 제가 유명한 그런 컨설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영향을 받는 그런 간담 아사노리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기업 컨설팅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고 그걸 바탕으로 책을 내고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비즈니스 관련 서적들이 조금 제 성향이랑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집에도 이제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의지력이란 사람을 움직이는 연료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금방 이제 사람들이 연료 고갈이 이제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가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반복적으로 그냥 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연료 고갈이 금방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런 수많은 결정들 중에 내 의지력을 닳게끔 만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인지를 하게끔 하고 그것을 조금 안 하게끔 해서 의지력을 조금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더 높게 만드는 그런 가이드를 조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개인들이 대기업보다 어떤 좀 영향력을 더 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런 자기가 낭비하는 그런 에너지를 잘 관리를 해야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걸로 처음에 프롤로그를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책들이 굉장히 조금 마음에 드는 이유가 다들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좀 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반대적인 답변, 균형을 맞추는 얘기들을 조금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가 너무 많고 좀 마이너스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냥 무조건 부정적이고 나쁜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비슷한 제가 제 책에도 썼던 그런 얘기랑 좀 비슷한 게 있는데 목표에다가 종이에다가 목표를 쓰는 것들 그런 거 자체가 그 행위 자체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의지력을 낭비하게 되는 거랑 연동이 되면은 오히려 성과는 더 잘 안 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도 썼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100번 쓰기가 어떤 그걸 쓰면 쓸수록 나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거나 이걸 한다고 해서 내가 과연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그런 식의 감정 소모가 일어나서는 절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그것도 만약에 의지력, 에너지 관리하는 거랑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지도를 하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차원이 다르네요. 저는 5년 동안 대형 강의까지 만약에 치면은 10,000명 될까 말까 할 텐데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성공하신 분들은 다 의지력 사용법이 남달랐다라는 얘기 그렇게 좀 초점을 포커스를 그쪽에 좀 맞추셨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본인이 코칭을 해가지고 성과를 냈던 분들도 계신데, 뭐 그냥 그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코칭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한데, 여기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영감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좀 많이 들여야 되는 상황이다 이러면,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더 가까이, 혹은 뭐 서울로 많이 올라와라, 예를 들면은 그런 식의 얘기를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에너지들을 조금 덜 낭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의지력을 절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CEO라고 해서 어떤 대표라고 해가지고 남다른 의지력을 가진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력 총량이 이제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그렇게 구멍난 페트병에서 의지력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항상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의지력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거나 결심할 때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심하는 단계를 많이 좀 줄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 대표 마크 주커버그도 뭐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옷을 여러 벌을 사서 이제 뭐가 튀어도 잘 티가 안 나는 그런 회색 옷을 이제 입는 이유도 어떤 결정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저도 신발을 조금 두 켤레로 산다거나, 좀 같은 바지를 이제 두 개를 산다거나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마음에 드는 거를, 이제 옷을 선택하는 그 결정에 대한 그 에너지 낭비 자체를 좀 줄이는 그런 것들이 좀 연결이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무엇인가 이제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분들, 그리고 기존에 뭔가 바쁘게 움직이셨던 분들이 뭐 무자본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의 뭐 어떤 콘텐츠 연금술사 과정이 있는데,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제 순간레가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이제 기존에 하던 것들 중에 조금 정리할 것은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미션들도 제가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이런 에너지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이드 해드리는 일이고요. 인생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서 한 가지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런 얘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무리하게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마케팅 관심 가지신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드려요. 뭐냐면 이제 뭔가 성공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도 저 채널들,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블로그, 브런치, 뭐 네이버, 뭐 포스트, 뭐 오디오 클립, 팟빵,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다 그거를 갖춰서 시작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성공한 분들도 처음에는 한 가지를 키우고, 거기서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팬을 많이 모은 다음에 다음 채널 이렇게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이고, 처음 특히나 출발하는 분들한테는 이 이제 싱글 태스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에 집중해 가지고 하나의 채널을 키워가는 거 정말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멀티태스킹 하지 말고 이제 싱글 태스킹 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침 일찍 메일함을 열지 말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되게 소모적인 에너지를, 감정적인 소모를 할 만한 그런 에너지 낭비를 할 만한 그런 메일을 보지는 말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팀 페리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감정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좀 딱 정해진, 좀 약간 뭔가 컨디션이 좋아졌을 때 이렇게 메일도 보고 답변도 하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 나왔던 거 책으로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틴화된 습관들을 많이 좀 정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양치질을 하고 나서는 뭐 명상을 바로 한다라던가, 이렇게 조금 정해진, 이제 고민하지 않고 바로바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걸 해야 될까 말까 결정하는 그런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식당 메뉴도 이제 주로 한 가지 위주로 많이 먹는다라는 거, 이거는 저의 최규철 대표님이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제 하나에 꽂히시면은 계속 그 메뉴만 먹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그런 좀 소소한 의사결정을 많이 최소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뭐 러시아어 시간에 출근하지 말라, 저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만약에 러시아어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시작을 하면은 그게 하루에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퇴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뭐 그런 시간에 러시아어 시간에 다닐 일은 거의 없지만은, 만약에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그런 시간을 좀 피할 수 있는, 좀 일찍 출근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것도 뭐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이왕이면 이제 그런 에너지 낭비를 덜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일찍 가는 게 낫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여기서 또 옷도 미리 입는 것에 대한 미리 어떤 옷을 입을지 결정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여기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를 가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술 먹고 뭐 식사하고 2차를 절대 안 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회식을 좀 잘 안 가는 거, 저도 뭐 따로 회식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은 이제 그렇게 가다가 빠지면은 욕을 먹는데, 애초에 안 가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만약에 좀 세워놓으면은 조금 점점 더 그 사람은 그렇게 조금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식으로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보면 쟤는 회식 안 가는 사람,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기는 하죠. 뭐 그게 이제 회사 일에 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그렇지 않고 내가 독립적으로 어, 일을 하는 부분, 내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내 컨디션 관리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절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그 경영자가 되거나 위로 올라갈수록 의사결정할 게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다 커버하고 승낙을 해가지고 추진할 게 아니라 밑에 단계에서 좀 거절을 미리 발생하도록, 필터링이 되도록 좀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오더라도 이게 이제 우선순위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하면은 바로바로 어떤 거절을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 혹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낫다라는 거죠. 뭐냐면 거절하지 않고 계속 끙끙 앓고 있으면은 나한테 제안한 사람이 그걸로 뭔가 기대를 하게끔 만드는 것 자체도 그 사람한테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왕 만약에 회식에 참가를 했다면은, 아까 웬만하면 참석을 안 한다라고 했는데, 했다라고 하면은 이왕 참가한 거면 즐기자,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한 거 안에서는 이왕 에너지 소모가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추가적인 에너지 소모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업무 고민 같은 건 동료랑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건설적인 얘기라기보다는 불평을 하는 이야기로 많이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소모가 되니까 그러지 말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가치관이 다른 친구는 만나지 않는다. 저도 이거 얘기를 조금 많이 글로도 많이 다루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감정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알아왔던 친구에 대해서 그런 어떤 죄책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리감을 두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러 싸우고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얘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잘 통하지 않고 불편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자주 만나는 게 서로를 더 불편하게 만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감을 두는 거, 그리고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 배우자랑도 그렇게 약간 조금 거리감을 두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를 더 잘 알아줘야 되는 저 사람이 나를 좀 왜 이렇게 못 알아주지라고 이렇게 좀 걱정을 미리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먼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트러블이 좀 생기지 않는 그런 노력을 차라리 하는 게 이제 에너지 소모를 더 줄이는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이제 일상생활에서 뭐 SNS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뭐 짧게 SNS에서 그냥 소통을 하라라는 얘기, 너무 거기에 상대방 의견에 막 부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에너지 소모하는 그런 소모전 댓글을 이제 가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 그거랑 또 여기서 또 재미난 이야기, 그리고 일본 저자들이 많이 다루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고가 세미나에 가서 인맥을 확보해라라는 그런 얘기들을 골고루 많이 다뤄요, 다른 책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데 오는 사람들은 마인드 자체도 다르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어린 시절에 좀 고가의 강의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들, 그때 힘들었고 했던 사람들이 잘 돼 가지고 이제 지금 서로한테 도움을 주고 하는 일을 겪으면서 이게 얼마나 이제 미래로 가치로 치면은 이게 굉장한 어떤 효율적인 투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겪어보지 않으면 사실 그 좀 어려운 부분이고, 뭐 멘토나 이렇게 앞서 나갔던 사람들한테 좀 영감을 받지 않으면은 이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좀 변화하는 사람들이 또 증명해주고 있으면서 뭐 그렇게 조금 제 말에도 좀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재미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초특가 제품에 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1+1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비를 뭐 조장하거나 혹은 뭐 할인이 오히려 더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되게 이상한 뉴스를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이제 책 내용을 또 안에 또 보셔야 되니까 이렇게 좀 가볍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 저도 뭐 줄 기다리거나 이렇게 막 뭐 맛집에서 줄을 기다려서 이렇게 먹거나 이런 건 사실은 잘 하지는 않는데, 뭐 약간 인상 깊은 문구들을 몇 개 좀 짚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금방 읽기도 좋고 또 핵심적인 부분만 잘 다뤄가지고 바로바로 활용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우연한 만남으로 인맥을 넓히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인맥 모임이나 이런 데를 잘 안 가긴 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일회적인 그런 미팅이나 이런 게 끝날 때가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자제하면 좋겠다.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좀 관리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부족함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족한 걸 계속 극복하려고 거기에 집중하고 포커스를 두게 되면은 에너지 낭비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이제 글로벌하게 뭔가 진출을 하고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은 영어를 막 공부를 하시는 거고 자기랑 잘 안 맞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게 글로벌 진출하는 게 몇 년씩 미뤄지는 거죠. 또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시간에 어떤 한 분은 영어를 잘하는 다른 직원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돈을 주면서 자기 사업을 빨리 진출을 시켜가지고 그 이상의 돈을 벌고, 뭐 이렇게 이제 속도를 내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보다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거를 이제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 혹은 고용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서로 어떤 재능을 교환을 하면서 이렇게 성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차라리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들 또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영업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세일즈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 좀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사업 코칭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영업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조금 다뤄주시는 것 같고요. 뭐 나이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말라라는 얘기하면서 이제 늦게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뉴스나 신문을 보지 않는 것들. 저도 그래서 이제 테레비를 따로 연결을 시켜놓지 않죠. TV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틀어놓는 집이 아니고요. 유튜브나 이런 걸 볼 때만 화면을 활용을 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계속적인 광고나 뉴스의 부정적인 것에 노출이 무의식적으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 또한 우리의 의지력을 좀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은 TV를 안 보거나 없애거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뉴스를 좀 부정적인 뉴스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선택적으로 뭐 팟캐스트를 듣는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뭐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에필로그는 이제 무엇을 하지 않을지 결심한 순간 삶이 가벼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있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많이 열심히 살고 끝에 갔을 때, 내가 사실은 뭔가 내려놓지 못하거나 비우지 못해서 그게 이렇게 힘들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기가 그 다음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그 다음 단계라 보니까 이런 얘기를 좀 절실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진정성 있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열심히 또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조금 에너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 정말 많이 강조를 하고, 제 모든 강의 혹은 프로젝트성 그런
지금 순간레카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서도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시키는 것들에 대한 그런 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툴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뭐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추천사를 쓰기도 했지만은 정말 제 성향이랑 잘 맞고 제가 실제로 어떤 실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책 소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이 얇기도 하고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라서 좀 이렇게 쉽게 좀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책이라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시면은 후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는데요. 앞으로도 뭐 비즈니스적으로 혹은 영성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책들, 그리고 그거를 돈으로 좀 잘 풀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제 일상, 그리고 제 생활, 비즈니스 생활과 좀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좀 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식으로 책 읽기를 한번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리뷰를 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은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하기,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들은 질문 댓글로 해주시면은 또 소통하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